네, 지금부터는요, 등비급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등비급수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각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요, 이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게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쭉 풀었으면 n에다가 1부터 순차적으로 대입한 다음에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더해 나가는 거. 여기 점점점으로 표시했으니까 줄임표죠. 무한히 더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급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어쨌든 등비급수라는 것도 급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 이 급수가 과연 수렴할 것인가, 발산할 것인가? 자, 이게 우리의 키포인트라고 가장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등비급수도 자, 마찬가지로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이 녀석의 부분합을 구해서 그거의 극한으로 정의했을 때 이 값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 등비급수 수렴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발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부분합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수열 자체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학년에 배웠던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이 SN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미 배웠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은 R이 1이냐 1이 아니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졌었어요. 그렇죠? R이 1이 아닌 경우에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었어요. R이 1인 경우는 뭐예요? R이 1이란 얘기는 공비가 1이란 얘기니까 결국 A를 n번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NA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극한값을 구할 때 R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SN을 이걸 사용하거나 이걸 사용하거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냐?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자세히 좀 보면요. 요 식을 봤을 때요. 지금 n을 가지고 있는 식은 r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등비수열의 극한을 생각했을 때 이 r의 범위에 따라서 이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뭔 소리냐? 자, r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경우로 네 가지 범위로 분류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은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등비급수의 극한, 이 부분합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가 지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려고 하는데 r이 이 범위에 있다면 우리가 사용해야 할 sn은 이 둘 중에 이놈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R이 1이 지금 아닌 거니까요. 이 범위에 있는 R들은요. 따라서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녀석들은 n의 영향을 받는 녀석이 아니에요. n의 입장에서 얘네들은 상수죠. 그렇죠. 그럼 따라서 요것만 보면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R이 이 범위에 있잖아요. R이 이 범위에 있으면 예를 들면 지금 2분의 1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극한값이 얘의 극한값이 0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럼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1-R분의 A라는 식이 나오고 이게 그 값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이 리미트 SN의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R이 1이면요. 이때는 SN은 뭘 사용해야겠어요? 그렇죠. 이걸 사용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가 되고요. 지금 a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죠? a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a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부호가 있을 테니까 어쨌든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r이 1보다 큰 경우에는 sn 뭘 사용해야겠어요? 그렇죠. 요걸 사용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sn 자리 요게 들어가는데 r이 2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가만히 있고요. r이 2가 되면 요 값의 부호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R이 만약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같은 걸로 생각해 보세요. 이때 사용해야 할 SN은
마찬가지로 이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데 생각해 봅시다. r이 마이너스 2, 요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를 n번 거듭 제곱하고 있는 건데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동하겠죠? 자, 진동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발산입니다. 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중인데 이거는 이 값은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SN을 쭉 확인해 봤더니 R이 이 범위에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리미트 SN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따라서 등비급수는 R이 이 범위에 있을 때만 수렴하고 그 수렴할 때의 그 등비급수의 합은 1-R분의 A다. 나머지 R의 범위에 대해서는 발산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일단 이 1번식은 등비급수가 맞습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급수인 것이죠. 그런데 이 R의 범위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답은 이 값은 1-R분의 A가 이 등비급수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답은 1-4분의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밑에 거 볼까요? 밑에 것도 등비급수가 맞아요. A가 1이고 R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등비급수죠. 그러나 공비가 현재 이 범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리미트 SN으로 따로 구해볼 필요가 없이 우리가 방금 찾아낸 거에 의해서 R의 범위가 현재 지금 우리가 수렴하는 범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해보나 마나 뭐다? 발산한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쪼개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 방에 5분의 4의 n제곱 마이너스 5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해 주면요. 분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등비급수의 합이 존재한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이 R의 범위가 지금 우리가 구했던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자, 이거 좀 생각할게요. 이렇게 분배됐다고 생각하시면 R이 모두 이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1-R분의 A라는 공식을 두 번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1-R이 지금 5분의 4죠?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5분의 4입니다. 마이너스 1-R 얘한테 R은 5분의 3이죠?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5분의 3이에요. 따라서 이 번분수를 계산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